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전국 열차로 시작합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열차는 여자들만 탔습니다. 여성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또 보니까 네. 보건복지부셨고 또 네. 의사셨고 네. 이거 뭐가 공통점이 많은데요? 영역이 겹치고요. 장관까지 하신 같은 별 상대 말씀. 패널로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가 영광이네요. 예. 이렇게 서로 칭찬으로 시작하는데 네. 또 끝은 어떻게 날지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민주당이요 또 이 특검법 재추진을 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민생을 외면하느냐, 탄핵 공세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전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장면을 보면서 네. 그날 왜 몇 개 법안이 그냥 민주당 독주로 통과가 됐고 그 네. 다음 날 이제 그 용산에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제2호. 예.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좀 유감스러운 거는 네. 22대 국회 문 열리자마자 바로 이 장외로 뛰쳐나간 거. 이게 과연 민주당이 늘 최근에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총선 민의일까 하는 거를 좀 되묻고 싶고요. 네. 통상 장외 집회는 왜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 이제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나 수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장외로 나가서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네. 그럴 때 쓰이는 건데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걸 또 되묻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은 또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이나 참패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그 뭐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앞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그 윤 정권에 대한 이제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선택을 했지만 그게 민주당 지지는 아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걸 좀 민주당이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는 다수당이니까 요구하는 거는 정치 공세나 권력 투쟁보다는 민생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달라라는 메시지가 이런 그 여론조사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예, 어땠어요? 그렇게 참여하셨죠? 예. 저는 표결 참여했고요. 어땠습니까? 당연히 예, 가결하는 쪽으로 지지를 했는데 눈물의 도장을 찍고 나오셨어요. 예, 마지막 표결이라는 거에 감회가 새롭긴 했지만 예. 어차피 21대 하기에는 쉽지 않은 특검법이었고 그렇다면은 되돌아봤을 때 네. 정말 우리가 쌓여 있었던 많은 민생 현안 법안을 네. 정말 상임위가 5월달에 다 열리고 통과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상임위 열려고 노력했는데 최상병 특검 때문에 모든 경색으로 인해서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를 열지 말라는 오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게 협상이 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2대 예고편이라고 하셨는데 최상병 특검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총선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런 결과로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게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고 네. 사실 이종석 장관은 국회에 오셔서도 대통령이랑 통화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그런 거짓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진실규명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켜야만 했는지 대통령이 경로할 정도로 그런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 통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소명이 되고 사실 저는 대통령이 내가 수사 받겠다. 정말 당당하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또 이 국면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마 22대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정말 장애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민주당은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야권 19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2대가 앞으로 치열한 정치의 공방을 시작하고 4년 내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지금 내세우는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전에 쌍특검이라 그래서 예. 대장동 특검하고 같이 얘기가 계속 되어둔 거라서 뭐 그렇다고 쳐도 저는 이 한동훈 특검법은 아마 조국 대표 예.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특검법을 왜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 한동훈 특검법에는 조국 대표의 그 어떤 사적인 보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권의 이게 국회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계속 특검법으로 공세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총선일까 하는 걸 다시 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기 뭐 특검법을 내세우니까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또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뭐 인도 방문, 옷가, 뭐 특수 활동비, 뭐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체육 의혹, 뭐 그리고 딸의 그 행정관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의혹, 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포함된 특검법을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여야의 특검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여당 의원이 아이러니합니까? 예. 뭐 특검으로 맞서겠다라고 지금 특검 대 특검으로 김 여사 대 김정숙 여사 네. 이걸로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법무부랑 검찰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고 공동발의 요청하면 부끄러워서라도 아마 공동발의 도장 못 찍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그거 뭐 발의를 한다고 하면 네. 정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22대 때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는. 다 같이 그냥 그냥 가는 다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22대 정치 하실 건지 22대 국회의원님들 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김정숙 여사 건은 지금 현직이 아니시고 하니까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한다던가 하면은 지금 뭐 수사 대상 돼 있죠. 뭐 수사를 지금 진행 또 하고 있는 있어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것까지 지금 특검 공세를 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아마 전대 출마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대를 다분히 겨냥한 의식한 그 당원 대상 뭐 이런 게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6월 7일까지 민주당에서 협상이 안 된다면 일단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21대도 그래서 원래 처음에 18개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 했었잖아요. 그 몇 개월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때 윤호중 원내 시절에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예. 또 상임위 재분을 다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빠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양극화 대치 때문에 협상이 되기도 어렵고 특히나 법사위 운영위 예. 그리고 과방위까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밀릴 수 없다. 왜냐하면 21대 상당히 위원장을 양보하고 나서는 법사위도 그렇고 법안 통과율이나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위원장을 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반을 점검하는 국회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운영위가 정말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고 기브앤테이크인데요. 국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 기능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대통령실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추가로 좀 네. 드릴게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민주당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관행이라든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여야가 네. 공이 이제 그 나누어 갖는 그런 거에는 이제 견제
그 의도가 분명히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싸그리 무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의장을 민주당 쪽에서 다수당이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이게 대통령실이나 이쪽을 또 견제해야 되는 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니까 운영위원장은 이제 지금 야당이 갖는다 하더라도 그 두 개를 다 민주당이 갖게 되면 법사위원장 정도는 이제 이 여당 쪽에 양보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국회 그 전통 중에 아름다운 전통.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입법권 내에서의 견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견제와 예. 균형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겠다 이러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미국처럼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서 한번 운영해 보시라. 그리고 책임도 전적으로 지시라. 그러면 아마도 21대 국회 초반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여당이었으면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운영을 해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유 몇 개 가져가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갖고 오게 된 건데 지금 22대 국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다 가져가서 한번 좀 해보시라. 이게 약간 제 감정적인 게 밑바닥에 깔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책임도 전적으로 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임진다 하면은 결국 피해는 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거니까 뭐 이게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제 더 들어봐야 될까요? 예, 뭐 우리가 여당일 때 18개 상임위원장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독식한다는 프레임에서 저희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책임감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뭔가 균형 잡힌 국민의 그런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협상을 또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추경호 원내 수석이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원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의장실에서 협상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추경호 수석 때 또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다시 원내대표로 협상에 임하실 때 아마 이게 처음은 아닐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당장은 이게 협상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6월달 그 상임위 개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의 축하난 그 의원실로 지금 배달이 되는 모양인데요. 일부에서는 난 버립니다 했는데 또 천하람 의원은 공은 고고 사는 사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물 주는 걸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축하난 뭐 꼭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버리거나 거절한다 뭐 이렇게 대응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한마디로 용렬하고 용렬하고 좀 속 좁은 처사다. 그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절한 그런 행태는 아니다. 매우 미성숙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앞으로 4년 동안 일하게 될 그 국회의원들한테 축하하는 의미로 전달을 한 건데 그거다 대고 사적인 어떤 감정적 대응으로 하는 거는 매우 제가 보기엔 미성숙해 보인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확한 지금 정치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려고 오실 때 제가 악수를 했더니만 엄청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기억나네요. 예. 악수하셔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악수를 하냐. 예. 하지만 잘했다. 네, 그렇죠.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이 된 거라는 것이죠. 특히 나는 입장 아닙니까? 난이 그 의원실 안에 사실 나는 오랫동안 정말 몇 년 동안 이게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데서 많이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회와 우리 대통령과의 얼마나 이 대치되는 안타까운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건지 또 한 번 보여주는 단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개혁신당만 빼고 야당 의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다분히 그거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의원님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시지 말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디 좀 그런 정치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네. 드립니다. 오늘 뭐 분위기 좋네요. 저희가 나는 죄가 없죠. 네.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역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시달리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현역에 계셔. 예, 그래서 악수 한번 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세제 개편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뭐 폐지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그 법안 통과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투세 폐지 그리고 뭐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그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예. 폐지를 하려고 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 취지 속에는 이제 주식 거래 좀 활성화, 네. 그다음에 이 젊은 층들 가운데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좀 자산을 축적해보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부동산 관련한 세제는 예. 저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낼 만한 게 아닌데 종부세 폐지를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번 언급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닐까 싶어서.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고민정 의원이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는 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마 주민들 의사 반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그 핸들하려고 하는가 저는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저는 부동산 관련 그 세제를 손질하려면 종부세만 딱 떼서 할 게 아니고 종부세, 양도세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개편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종부세 내놨다가 또 거둬들이고 하는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또 다수당이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부세 입장이요, 민주당이요? 이 종부세 얘기만 해도 우리 당내에서 이게 공방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이슈라는 걸 우리 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고민정 의원이 들고 나온 것만 해도 민주당이 뭔가 정책적으로 진일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이게 결국에는 전 국민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들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종부세 취지는 그 부동산의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도입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고 또 선거 와중에도 특히 수도권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박빙인 지역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난 총선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이게 검토가 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개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좀 얘기하면서 여야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나름의 합의할 수 있는 카드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금투세도 저는 21대에 폐기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미완의 그런 여지를 20대 때는 좀 일하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네요. 이 종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너무 넓어서요. 사실 저의 스펙트럼과 옆에 있는 의원님의 스펙트럼이 극과 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선관위를 출범하고 이러면 전당대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 순수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된 그 과정에는 이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해놓으니까 이게 봉숭아 학당처럼 이 대표 생각 다르고 또 최고위원 생각이 다르면서 뭐 회의가 열리면 온갖 다른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고 해서 이게 봉숭아 학당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단일성으로 바꿔서 이제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다 보니 이게 그 당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이런 기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표 1인의 입장만 그 반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 대표 말고도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들 또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이번에 그 대표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그 뭐라 그러나 이 입장을 게재할 이렇게 공간도 없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그 뭐 인지도 높일 기회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차제에 그 대권 주자들이 당 지도부에 같이 참여해서 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같이 뽑아서 정말 이 같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입장과 의견이 전달되는 이런 지도부를 구성하면 정말 이제 그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젊은 층도 지도부에 들어오고 또 대권 주자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풍부한 인적 구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좀 피력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지도 체제를 한꺼번에 이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기 어려우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대로 절충형이라도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아예 따로 뽑잖아요. 저희는 분리되죠. 그래서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도전했다라는 맞아요. 기록만 남는 거죠. 네. 그럴 때 그 지도부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는 게 그 당선된 당대표 1인 체제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네.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절충형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이상적이긴 한데 과연 그 이상적인 방식으로 지도부가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은 있습니다. 워낙에 그러면은 1인자, 2인자, 3인자 이런 분들이 다 그 지도부에 들어와 가지고 되다 보면은 봉숭아 학당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형식으로의 운영이 되다 보면 내부에서의 정치 공방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 이 당권과 대권을 어떻게 분리하면서 후보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전당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정당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을 장점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죽었다 깨도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 이 순수 집단 지도 체제는 못 갈 겁니다. 1인 체제를 공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가수 김은국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한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번에는 뭐 우리 신 전 의원님부터.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한 전 비대위원장은 나오실 것이다. 전당대회 나온다. 예. 그리고 몸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나 출마할 거야. 예. 이제는 생각이 점점 더 진전되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게 점점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나오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 큰 뭔가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김은국 씨와 만나서 했던 이 얘기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전대 출마를 확실하게 결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서 좀 만류하는 대권을 생각하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 대표 됐다가 이 상황이 좀 엄혹하잖아요.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데미지 입고 대권 도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만류하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들어서 이 김은국 씨와 했던 말로 이 전대 출마를 결심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물론 출마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거지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당분간은 정말 내공을 쌓고 바닥에서부터 이 다져나가는 이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 그냥 인지도만 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부터 차곡차곡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지역의 유권자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공이 쌓아지는 거지 정치적 내공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책 읽고 뭐 공부한다고 해서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젊으시기 때문에 과정을 차곡차곡 밟으면서 가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이 커리어를 위해서나 또 당을 위해서나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물론 선택은 한 위원장 몫이겠지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민주당은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이 조항을 뭐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당대표 사퇴 안 하고 대선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저는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긴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오직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 당헌 당규를 고치고 있다. 저희 이제 21대 국회의원 단톡방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제는 거의 죽었군요. 예, 이제 22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네. 전직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활동이 없는데 네. 그래도 어제 모 의원이 예. 우리 팬덤 정치 그리고 이 당원 중심의 네. 그 정치 양극화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목소리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마지막 카톡을 남기셨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21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잘해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께서 주신 권력을 네.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면서 뭐 하나하나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서 이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하냐가 판단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쓴소리도 하고 올바른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복작복작한 다양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네. 민주당 의원들은 다 우리 신 의원님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지금 보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말 이 민주당은요. 네. 이재명의 예.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네. 이런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2년에도 당헌을 고치셨어요. 네. 그때 고친 당헌의 내용은 뭐냐면 이 그 문제가 있는 뭐 이렇게 비리 혐의나 이걸로 기소된 네. 사람은 이제 당직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했던데. 이제 당헌도 예. 고쳤고 이번에 이제 이것도 그 연임을 그 하는 당헌을 고치는데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론 네, 짧게 끝나가지고. 당론 반대하는 사람 뭐 공천의 불이익을 이거는 예, 전혀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법 정의를 네. 구현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국 예. 열차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